이번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에서 여기 이제 양궁 소년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샤우팅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코리아 화이팅이라고 했던 그걸 크게 이렇게 외쳤던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많이 했는데 이제 또 외국에 나가 보니까 이렇게 코리아 화이팅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고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코리아라고 하는데 이 코리아라고 하는 말은 고구려에서 먼저 나갔습니다. 고구려가 또 이제 고려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코리아라는 영문 명칭은 고려인이 사는 나라, 고려인이 땅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고려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각자 자기 나라 언어에 맞추어 고려를 불렀고 시간이 지나 고려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박물관의 설명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그만큼 대외적인 활동도 있었고 굉장히 큰 강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정사가 바로 고려사인데요. 이 고려사가 올해 2020년 2월 달에 보물이 되었다는 거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예. 그전에는 뭐였냐면 문화재였습니다. 문화재. 자, 이 고려사가 뭐냐면은 70여 권이 되는 책이잖아요. 고려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담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것을 담은 그런 기록한 책입니다. 15세기 전반 고려의 역사를 편찬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또 세종 때 김종서, 정인지 등이 고려사의 편찬을 재개하여서 마지막으로 세심하게 둘러본 결과 2년 후인 1451년 문종 때 기전체 고려사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정사, 고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정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산에서 어디에서 문화재 취급만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보물도 아니었다. 국보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물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보물이 된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에서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제 보물이야? 그래서 보물 지정 예고가 되었을 때 왜 그렇게 평가받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왜 고려사만 늦었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누가? 지금의 학계가. 역사학계에서는 연구자가 다른 시대보다 훨씬 적고 그리고 고려사의 가치에 대한 전공자들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려사의 가치에 대해서 전공자들이 관심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직무유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사 권위자인 노명호 교수는 고려시대를 조선시대의 틀 속에서 함께 묶어보는 잘못된 관행이 뿌리 깊었다. 고쳐야죠 이런 거. 예, 잘못된 관행이 있었으면 고쳤어야 되는 거고 일반인이 고려사의 실체를 접할 기회도 부족해서 고려사 판본 자체에 무관심했다. 일반인들이 무관심했다고 이렇게 또 일반인도 이렇게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학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80년대 이후 오랫동안 고려사나 고려사 조료에 대한 사료 연구가 거의 정체되어 왔다라고 이 교수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려시대 연구의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 고려시대의 이 연구에 대해 이 사료 연구가 왜 안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보물이 되지 못했던가, 보물조차 되지 못했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복기대 교수는 대한사랑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사는 하도 연구가 잘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을 정도다라고 중세학계에서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는 하도 연구가 잘 되어서 이게 언제가 연구가 잘 됐냐면 바로 일제시대에 조선사 편수에서 그렇게 연구를 잘 해놔가지고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을 정도다라고 하면서 고려사 정사 고려사를 보지도 않는 거죠. 중세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방 후에 고치지 않을 역사가 되었다. 고려사는 굉장히 왜곡된 게 많은데 그걸 고치지 않은 그런 역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죠. 뭐 댓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려사에는 고려의 서북쪽 북경이 요하이고 동북쪽 국경은 두만강 700리 북쪽으로 되어 있는데
고려사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고려사를 전문적으로 하면서도 고려사도 읽지도 않고 다 물러나십시오. 교수직에서 물러나고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를 하라까지도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고려사에는 보면 이것 때문인가? 고려사에 보면 이제 검색을 해보면 고려사에는 바로 왜구라고 검색을 하면 309번이 나오고 고려사 저료에는 198번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고려 말에 가면은 왜구들의 침범, 왜적들의 그런 침략이 수백 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했던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성삼재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한사랑 국제학술제에서 그 일본 학자들을 만나서 일본 교과서가 왜곡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일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당연히 복원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어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본을 탓하기 전에 당신네들 거를 먼저 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고려사도 왜곡했다. 고려 국경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걸 왜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고려사를 보지 않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가도 그게 복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복원 안 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성삼재 교수도 복기대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세사학회가 앞장섰던 것이 뭐냐면은 2017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역사학회 53개 학회가 한국 중세사학회를 내세워서 조선사의 번역 사업에 2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될 만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면서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 30억 원의 번역에 제동을 걸려고 했다. 실제로 지금 뭐 제동이 걸린 상태죠. 그게 나가질 않았으니까 5년 동안에 조선사 편수에 일본인이 만든 일본어로 만든 그 사료집,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가 왜곡한 조선사 35권을 갖다가 번역하는 사업에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다 해놨더니 그걸 제동을 건 겁니다. 53개 학회가 한국 중세사 학회를 내세워가지고 이거 또 혈세가 들어갈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제동을 걸려고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죠. 중세사 학회가 고려사 공부는 안 하면서 고려사에 관한 이 고려사도 보물로 등재됐는지 안 됐는지 2021년이 되어서야 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되는 학계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